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의 박정상 무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였죠. 5라운드 2경기에서 이 자매 간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다영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결이 있었어요. 이 대결 보셨나요? 네, 봤죠. 언니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한국 바둑 최초의 자매 대결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참 재밌고 이 팀 승부도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경기는 이 부안 곰소소금팀과 경기 호반건설이 만났습니다. 이 두 팀, 이제는 좀 부응을 해줘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팀의 전력은 굉장히 탄탄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팀이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안 곰소소금이 6위, 그리고 경기 호반건설이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이쯤에서는 반등을 줘야 앞으로 이 중위권 싸움 치열하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오늘 6위와 8위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 팀의 대결입니다. 그럼 5라운드 2경기까지의 경기 결과와 오늘 대진표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5라운드 2경기까지의 현재 팀 순위입니다. 1위와 2위 서울 부광타스와 포항 포스코캠텍이 4승씩을 거두면서 선두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무적의 위용을 과시했던 서울 부광탁스 팀이 이 4승 후에 1패를 당했는데요. 이 SG 골프팀이 루이 선수의 이 선전과 함께 부광탁스 팀을 꺾었죠. 그러면서 더욱더 이 순위 싸움이 치열해졌고요. 오늘 대결을 펼치는 이 곰소소금 팀과 호반건설 팀은 여수 거북선 팀과 함께 지금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승리를 거둬줘야 지금 중위권 싸움을 치열하게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5라운드 3경기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이 만났습니다. 1국 장고대국은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 김혜민 선수가 여자 랭킹 2위입니다.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최정 선수의 바로 뒤를 잇는 그런 여자 최강자 중 한 명인데요. 이 김혜민 선수를 맞아서 신예 권주리 선수, 뭔가 대조적인 모습의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국 속기대국에서는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박지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보면 사실 커리어는 박지현 선수가 한참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유진 선수가 현재 상대 전적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무엇보다 박지현 선수의 고민이자 호반건설팀의 고민이 여자 바둑리그에서 박지현 선수 아직 승점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4전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유진 선수와 이 대결에서 과연 이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유진 선수와 만난 박지현 선수입니다. 3국 속기대국에서는 부안 곰소소금의 김혜림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윤영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 대결은 정말 흥미로운 것이 네. 김혜린 선수가 오늘 오후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지금 저녁에 대국을 펼치는데 사실 웬만한 선수의 정신력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김혜림 선수가 그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국까지 정말 재밌는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 2국에서 이 박지현 선수와 이유진 선수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가 이 팀 승부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일단 기풍적으로 보면 좀 전투형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유진 선수는 최근에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에 반해 박지현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만큼 이 박지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의 승패가 좀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의 대결들도 이 신예와 이 노련함의 대결,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결, 그리고 3국에서 결혼식을 마친 이 김혜린 선수의 등판. 오늘은 어느 한 판도 빠지지 않고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국부터 3국까지 놓칠 수 없는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의 5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오늘의 심판 유재영 심판위원입니다. 부안 곰소소금과 경기 호반건설의 5라운드 3경기인데요. 1국은 장고대국이죠.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여자 프로기사들 중에서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권주리 선수와 입단이 굉장히 빨랐던 이 김혜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2국 속기대국은 경기 호반건설의 박지현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의 만남입니다.
걷기는 제한 시간 10분에 초읽기 40초 5회가 주어지고요. 박지현 선수가 사실 이 다른 대회에서의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적을 보면 특히 지난해 이 여류 국수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네. 또 지난해 9월에는 이 지지옥션배 최종전에서 유창현 구단을 꺾고 승리를 거두는 등 다른 기전에서의 성적은 꾸준히 이제 활약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이번 한국 여자바둑리그에서는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진 선수와의 상대 전적도 2대 0인데요. 네. 박지현 선수가 이 두 판 모두 지난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유진 선수에게 패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이유진 선수와 만나면 좀 잘 안 풀리곤 하는데 박지현 선수의 기풍은 굉장히 좀 버티고 그리고 전투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형 기풍이 이유진 선수에게 잘 먹히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유진 선수는 꾸준하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지현 선수가 오늘 대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박지현 선수의 전투형 기풍이 이유진 선수에게는 잘 맞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뭐 두 판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뭐 완전한 천적이다 혹은 아예 기풍적으로 뭐 상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2연패를 하는 과정에서 박지현 선수가 자신의 랭킹이 높은데도 두 판을 졌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오늘 대구에 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단체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자신의 개인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더욱더 이 부담이 가중되면서 갈수록 더 대국 내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선수들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다른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내느냐 그것이 팀과 개인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지현 선수 현재 4라운드까지 1승 거두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박지현 선수만큼은 이 이름값 또 랭킹 면에서는 믿을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여자 랭킹 5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랭킹을 보면 1위가 최정 선수이고요. 그 외에 2위 김혜민 선수, 그다음 3위 박지은, 4위 오유진, 5위가 박지연 선수거든요. 네. 정말 이 한국 여자 바둑계를 지탱하는 선수들 바로 뒤에서 이 추격을 하는 선수가 박지연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 호반 건설팀에서도 언젠간 이 선수가 살아나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소목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지현 선수 지난 4라운드 이 통합 라운드에서의 김은성 선수에게 패한 점이 좀 대국 내용적으로 참 아쉬웠는데요. 네, 뭐 역전패로 알려져 있는데 박지현 선수는 이상하게 여자 바둑리그에서 잘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진 선수도 최근에 조금 아픔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 여자 국가대표팀에서 맹훈련을 하다가 탈락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막판에 연패를 당하면서 결국은 선발이 되질 못했습니다. 네. 그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조금씩 아픔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대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 좋은 흐름도 한번 끊기만 하면 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네. 사실 이 컨디션이 좋거나 흐름이 좋을 때 바둑을 잘 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흐름이 안 좋을 때 그때 이겨내는 것이 경험이 되고 또 이 승부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한 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고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유진 선수의 구침에 대해서 박지현 선수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저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대 모양에 대응을 한다면 이쪽을 걸치거나 혹은 이쪽으로 갈라쳐서 두는 것이 보통인데 뭐 서로 모양을 짓자는 거죠. 이렇게 둔다면 이제 흙이 만약 이곳을 간다면 백도 모양을 키우고 이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서로 모양을 키우는 네. 이런 식의 겁나는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진행과 실전 진행과 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이 서로 간에 큰 모양을 키우고 나서 이제 상대 진영에 침입하고 또 자신의 진영에 들어온 돌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라면 지금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박지현 선수가 이쪽을 갈라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서로 잘게 쪼개지는 그런 바둑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갈라치는 것이 보통이죠. 네. 지금 장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포석을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이곳을 다가서고 이쪽을 붙이고 들어가서 이런 식의 포석이 많습니다. 백은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둔다면 이곳을 치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이제 흑은 하변 쪽을 향하는 이런 포석이 지금껏 많았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이 포석이 잘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역시 아래쪽으로 다가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네. 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포석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전 혹은 15년 전만 해도 저렇게 아래쪽에서 흙이 다가서는 수는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 유행 포석 혹은 이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수가 딱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전에는 이 수가 안 좋다고 좀 느껴졌던 건가요? 뭐 안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위쪽에서 다가서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때 이 세 칸 사이를 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위에서 다가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실전처럼 아래쪽을 다가서고 이제 백도 예전에는 그냥 두 칸을 벌렸겠지만 최근에는 그냥 벌리는 것은 이쪽을 어깨 짚고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나중에 신경 쓰인다고 해서 네. 그 수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재밌네요. 어떤가요? 이 수도 있는 수죠. 이 수가 제 기억에 맞다면 천야호의 구단을 상대로 이세돌 구단이 처음 사용했던 그런 발상인데 아주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이곳을 이제 흙이 젖히거나 혹은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치받고 젖히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손을 빼고 다시 한번 하변 쪽을 향하게 됩니다. 백도 큰 곳을 먼저 가게 돼서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요. 대신에 이제 흙도 어쨌든 간에 우측을 연타를 했기 때문에 뭐 서로 둘 수 있는 포석이죠.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백으로 이 포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지난해 있었던 삼성화재배에서 당시 준결승에서 커제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만났는데 그때에도 이세돌 구단이 저 수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눈목자가 아닌 날일자였죠. 알파고가 그 눈목자 고침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북에서 한번 사용을 했었고요. 글쎄, 뭐 눈목자, 날일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풍 차이일 뿐이지 네. 딱히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 기사들도 이번 알파고의 그런 수법들을 보고서 좀 많은 걸 느끼고 좀 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기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어떤 기사는 뭐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자신감이 하락해서 오히려 성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면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 바둑계의 활기를 불어넣고 바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이신 거죠? 네.
네, 하변을 벌려갑니다. 네, 한 발 덜 벌렸네요. 지금 같은 이 손 빼는 식의 수법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것은 이곳은 날일자, 그리고 이곳은 한 발 더 가는 것인데 딱 한 칸씩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뭐 어느 쪽이 딱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깊은 차이고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흙은 또 넓은 상변 쪽으로 다가서나요? 지금은 흙이 몇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박지현 선수가 이곳을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를 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곳을 눈목자가 아닌 날일자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의 형태가 제가 하변 쪽인지 이 상변 쪽인지는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 날일자가 되었을 때 어쨌든 우측에 이 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커제 구단이 이곳을 어깨 짚었고 이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밀면 한 칸을 띄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 폭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눈목자는 그것을 지금 방비하는 그런 의미는 있어요. 대신에 상대가 이쪽을 붙이거나 혹은 3-3을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조금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유진 선수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이곳을 붙이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곳을 붙이거나 혹은 아래쪽을 들어가거나 네. 뭐 상변을 다가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상대가 한 발 더 왔는데 거기다 대고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감각적으로 내키진 않습니다. 이효진 선수도 고민이 좀 되는 자리네요. 네, 지금 장면은 참 두고 싶은 자리가 많죠. 꽤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네. 지금 몇 곳입니까? 한 곳, 두 곳. 세 곳만 해도 네, 많은데요. 뭐 이 정도는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하게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선수의 기풍이라면 어디가 좀 유력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뭐 기풍을 떠나서도 그냥 자체가 그 판이 어렵네요. 네. 정도인가요? 제가 흙이면 저는 일단 이 붙이는 수부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붙이는 수가 이곳이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를 꼬집는 수이기 때문에 네. 이 상대의 수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참 두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백이 이곳을 굳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백은 날일자보다 눈목자가 더 좋은 위치죠. 상대에게 이런 모양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 붙이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유진 선수도 붙여갑니다. 네. 이유진 선수 감각이 별로 좋진 않네요. 왜요? 제가 원래 감각이 좀 안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런가요? 네, 저와 비슷한 발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효진 선수 일단 좌상귀 쪽 붙여가는데요. 지금 저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귀 쪽에서 틀어 막을 것인지 아니면 변 쪽에서 틀어 막을 것인지. 그게 사실 실전에 나와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선택하기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곳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아닌 한 발이라도 더 이 위쪽으로 다가서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귀에서 막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두 칸을 벌렸다고 쳤을 때 한 발이라도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전보다 더 나은 자세죠. 좀 중복 같은 느낌인가요? 일단 이곳에 백돌이 있어야 다음에 덮어 씌울 때도 훨씬 더 이 강렬한 느낌이 있고 지금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흙은 두 칸도 있지만 뭐 세 칸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귀로 막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틀어 막는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곳을 틀어 막았을 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은 이쪽으로 호구 치고 이렇게 젖히는 수법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단수를 치고 이쪽을 틀어 막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쪽의 축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축은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흙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이곳을 끊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만약 백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백은 이곳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끊고 이쪽을 끊어서 좌상귀는 정석입니다만 축관계예요. 그러니까 축이 흙이 분리할 때 사용하면 초반에 단번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축이 축이네요. 분리하면 흙이 물이죠. 다시 한번 수순을 보여드린다면 네. 이곳을 지금은 실전은 이제 안쪽에서 젖혔는데요. 바깥쪽을 젖히고 있는다면 호구 치고 이곳을 둘 때 막을 때요. 이쪽을 다시 호구 쳐서 뭐 백은 그냥 막는 것과 이곳 단수 치는 것 둘 다 있습니다만 흙이 축이 불리하다면 이제 이곳을 늘 수밖에 없는데 이 느는 것은 좀 불만입니다. 느는 것은 이쪽을 호구 쳐도 아직 귀가 완벽히 살아있지 못해서 불만이고요. 지금 백돌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축이 유리하다면 실전과 같다면 이곳을 젖히고 있고 이곳을 둘 때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잡는 여기까지가 정석 진행입니다. 기본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전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좌상귀 귀 쪽으로 막아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고대국도 수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부안 곰소소금의 김혜민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권주리 선수입니다. 네, 입단 연도가 16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네. 경력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선수인데 김혜민 선수가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서 또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여자 랭킹 2위입니다. 그에 반해 이 권주리 선수는 갓 입단한 새내기 기사죠. 검증된 강호와 아직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신의 만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권주리 선수가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면에서는 패기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내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이 여자 바둑 리그에 적응을 한다면 이 권주리 선수도 앞으로 좀 성적을 잘 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능을 확실히 이 네판의 대국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권주리 선수도 자신의 실력은 이번 네 판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네, 과연 언제 이 승률과 연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바둑을 비교해 보자면 김혜민 선수는 굉장히 두텁게 두면서 차분한 바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처음 입단했을 때도 그런 기풍이었고 지금도 그런 기풍으로 보여요. 그에 반해 권주리 선수는 제가 이 선수의 많은 바둑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여자 바둑 리그에서 네 판의 대국을 보면 조금 전투적 성향이 느껴집니다. 오늘 바둑은 일단 지금까지는 좀 무난한 포석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권주리 선수의 흑번인데요. 네, 지금 이곳에 이렇게 멀리 벌려져 있는 백의 상변 쪽 모양에 대해서 흙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승부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변도 좀 얇은 곳 아닌가요, 백이? 이곳에 한 점이 이제 엷다고 했을 때에는 이곳을 붙이고 협공하는 것이 강렬할 때 백이 좀 엷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이곳에 머리를 내밀고 있고 또 우측에도 백의 응원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수법이 그렇게 겁나진 않습니다. 지금 두고 싶은 자리는 상변 쪽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상변 쪽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김혜민 선수가 흑번일 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정돈하고 나서 상대 진영에 들어가는 그런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 권주리 선수가 오늘 포석을 짜는 걸로 봐서 김혜민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상대를 의식한 포석이 나온 것 같아요. 바둑에서 이 포석을 짜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상대가 좋아하는 형태를 자신이 갖추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또 괴롭죠. 그렇죠. 오늘 권주리 선수의 전략 일단 초반은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 김혜민 선수가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둑에서 또 본인의 기풍과는 맞지 않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주리 선수가 이 지난 네 판의 대국을 보면 이 좀 좋은 내용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아쉽게 진 대국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사실 전투를 하다 보면 찬스는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노련함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약점을 드러냈지만 이 선수가 한번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뭔가 좋은 대국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승리까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네. 그런 기대감을 주었던 선수입니다. 사실 뭐 박지원 선수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권주리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둬줘야 경기 호반 건설 팀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 경기 호반 건설팀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이유가 김윤정 선수는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3승 1패인데 박지현 선수와 이 권주린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자신의 모습을 잘 네.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선수들이 언제 살아나느냐, 그것이 호반 건설이 언제 반등하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권주리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부안 곰소소금의 5라운드 3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6 MBA 한국 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경기 호반건설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 호반건설의 박지원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두 선수 지금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난해엔 두 선수가 굉장히 활약이 뛰어났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두 선수입니다. 네, 이유진 선수는 현재 여자 바둑리그에서 2승 2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는 두 선수 모두 성적이 정말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팀을 포스트 시즌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올해 여자 바둑리그에서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자 기사들도 보면 전년도에 굉장한 활약을 했던 선수가 뭐 그 당해 연도에 별로 활약이 좀 부진한 그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역시 이 초반에 연패를 당했을 때 그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지현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 초반에 1패, 2패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땅히 반격을 꾀할 그런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팀에게 좀 부담을 주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순을 보면 이곳의 처리가 예상대로 흘러갔죠. 그 후에 3칸을 벌렸고요. 그러자 날일자로 덮어 씌웠습니다. 거기서 이유진 선수가 이 전투적이라는 것이 이수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박지현 선수 역시도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이수로 보여주고요. 서로 갈 길을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마이웨이네요. 박지현 선수는 이 좌상 변 쪽, 이효재 선수는 좌하기 쪽을 공략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외치는 것이 내가 두는 수는 굉장히 호점이다. 하지만 당신의 수는 그렇지 않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저희는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당장은 이제 한눈에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다음 수순을 예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벌렸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한눈에 봤을 때에는 백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뭐 흑도 자세를 잡긴 했습니다만 이곳에서 흑이 워낙 악수를 많이 두고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 백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기서 그냥 이곳을 제압하는 것은 이유진 선수가 이쪽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어서 이것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과는 상당히 다르죠. 백의 진영이 네. 주인이 바뀌면서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흑이 다가선다면 백돌은 거의 곤마입니다. 일단은 귀를 받아두는군요. 네.
어차피 선수를 뽑아서 갈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 어차피 다음에 이곳 한 칸을 뛴다면 워낙 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혹은 급소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교환을 시키고 나서 흙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은 득이 없다는 것이 박지현 선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유진 선수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벌리고 상대에게 이곳을 허용할 거라면 애초에 침입을 했을 때 바로 이쪽을 붙여서 뭐 젖힌다면 이쪽을 붙여서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당장 이 한 점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뭐 서로 기세의 갈림입니다. 흙이 늘어만 두고서 그냥 101점을 제압해가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우선 이 한 점이 바로 제압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곳을 백이 다음에 이쪽을 간다면 근데 한술 더 뜨네요.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간다면 네. 과연 이 흙의 교환이 이득이 되는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호구 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쪽을 둬서 뭐 흙이 그냥 젖혀서 안정을 깨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자세가 호구 치고 흙이 벌리는 자세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는 여섯. 너무나도 두고 싶은데 지금 이쪽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이곳을 두고 싶은 이유는 이곳을 두고 젖힐 때 뭐 붙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늘더라도 계속 이 한 점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백이 처음에 침입한 의미가 조금 사라지고요.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받아야 한다면 이쪽을 젖혀서 나오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백은 이제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 칸 띄어서 제압한 것도 조금 뒷만 나쁜 수인데 거기다 대고 흙이 두 번 연타를 한 거니까요. 하나,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박지현 선수가 먼저 두게 되네요. 네, 있어 근데 좀 맛이 나쁜데 좀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100이라면 이 한 칸 뛰는 수는 한번 지키고도 수가 날 것이 두려워서 그냥 마늘모로 뒀을 것 같은데요. 마르모가 좀 더 안전한 수법이죠. 안전하죠. 일단 아래쪽을 이 붙이는 수를 흙이 두었을 때 이곳을 젖혔을 때 지금은 끼우거나 혹은 끊고 나서 이쪽을 돌파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돌이 이곳이 아니라 이쪽에 향해 있다면 그때는 이어서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이효진 선수는 계속해서 좌기 쪽 들어가네요. 네, 나중에 이곳을 이제 이유진 선수가 붙였을 때 이때 박지현 선수가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만약 아래쪽이 뭐 이런 식으로 강하다면야 넷, 다섯, 수가 나지는 않을 텐데요. 일곱, 여덟. 이렇게 두고 중앙 쪽을 틀어 막는다면 수가 나지 않는데 지금 이곳에 돌이 없기 때문에 건너붙여서 끊었을 때 뒷맛은 상당히 고약합니다. 네, 이제는 좌기 쪽 흙이 굉장히 강해졌죠. 네, 박지현 선수 상변을 벌려가고요. 모양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이 상변 쪽으로 박지현 선수가 벌리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은 좌측에 있는 백의 진영이 전부 집으로 굳어지기만 한다면 넷, 백의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곳은 상당히 뒷맛이 고약한 자리입니다. 여덟. 재밌는 것이 서로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 번 받아주지를 않네요. 지금 백이 이곳에 몇 번을 투자한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백은 이곳에 네 번을 뒀고 네. 이유진 선수는 이곳에 애초에 한 번 걸쳤죠. 그다음 붙이고 늘었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엄청납니다. 박지현 선수, 이유진 선수 아직까지는 기세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장고대국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편이 이제 김혜민 선수, 권주리 선수의 장고대국인데요. 네, 권주리 선수가 포석 짜는 것을 보면 초반에 이제 자신의 형태를 잘 정돈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곳을 침입을 했습니다. 이곳을 침입하자 한 칸 띄었고 지금 여기를 붙이고 늘어간 장면입니다. 일단 이곳에 있는 백의 모양만 깰 수 있다면 도처에 흙의 실리가 많죠. 하나, 이제 그런 면에서 김혜민 선수도 지금 공격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상변 치열한 접전이고요. 일곱, 지금 그 부분에서 처리가 끝이 난 이후에 열, 과연 김혜민 선수가 이 백 한 칸 띈 곳을 이용해서 귀 쪽에 어떤 뒷맛을 노릴 수 있는지 여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귀를 주워간다면 그 수법이 가장 강렬한가요? 뭐 흔히 쓰이는 수법이죠. 그런데 백도 두텁게 대고 나서 이곳을 붙여야 통렬하고, 당장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를 늘고 받을 때 이쪽으로 하나 호구 쳐서 지금 이곳을 뚫는 것과 반대쪽을 막고, 30초. 하나, 네, 이곳을 막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을 맛보게 한다면 당장은 그리 통렬하진 않습니다. 이 귀에 붙이는 수가 통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백돌이 강해야 합니다. 권주리 선수가 지금 타계를 하면서 호시탐탐 이곳을 끊는 역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도 완전한 자세는 아니죠. 아, 그곳에 또 맛이 있네요. 이곳을 흙이 끊는다면, 혹은 흙이 이곳을 하나 젖히고 아래쪽에서 단수 치는 모양이 나온다면 이것은 백도 아직은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30초. 일단 하나, 포석은 둘, 권주리 선수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박지현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바둑도 참 재밌는 것이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어요. 와, 뭐 그냥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우상기 쪽 붙여 간돌 움직이는 거죠. 네, 이곳을 움직이고요. 정말 대단한 모양 바둑입니다. 서로 지금 이곳을 건드리기 전까지 흙도 이쪽에 붙이는 뒷맛이 있었고 백도 이곳에 움직이는 뒷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서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그 밑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요. 10초. 하나, 마치 이 반고흐와 피카소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이 두 선수의 첫 번째 전투는 우상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귀 쪽을 젖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곳을 젖히는 것은 아래쪽으로 흙이 늘어서 이 귀에서는 살 수가 있지만 귀에서 사는 것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10초. 이 진행은 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박지현 선수도 이쪽을 젖혀서 다섯, 여섯, 늘면 일곱, 그때 뭐 이쪽 단수 혹은 아홉, 나중에 여차하면 이곳을 틀어 막고 이제 중앙 쪽의 탈출을 노리는 이런 식의 진행으로 가야 합니다. 네, 변 쪽으로 젖혀갔죠. 네, 이곳을 흙이 느는 것은 일단은 당연해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느는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은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좋은 자세로 귀에서 수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 두 점이 잡히는 자세였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유진 선수도 이곳에 느는 것과 이쪽을 느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2단 젖히는 것은 흔히 쓰여지는 수법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를 젖히는 것은 네. 흙의 목적이 오로지 이 102점을 잡는 것이 목적일 때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두 점을 잡는 것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출혈이 크기 때문에 흙 진영에서 백이 너무나도 쉽게 타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큰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군요. 네. 네, 유진 선수는 내려서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단수의 방향이 좀 중요하겠죠. 근데 단수의 방향을 당장 결정짓지 않고 좀 고급 책략을 구사한다면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둬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의 의미는
흙이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그때는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중에 바깥쪽에서 활용을 하겠죠. 귀는 귀대로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다면 그때는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 단수를 이용해서 안에서 사는 전략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수를 아껴두고 뭐 이런 자리 두는 것이 꽤 괜찮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고급 수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참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 젖혀두고 나서 이쪽을 침입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진행도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과거에 이 통합 예선에서 후야오이 선수와 이원영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한번 둔 기억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고급 책략인가요? 일단은 어느 쪽이든 단수를 결정 짓진 않았습니다. 박지현 선수 붙여가는 수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붙이는 수도 결국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단수의 방향을 결정 짓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붙이는 수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 이곳을 젖혀서 둘, 차단하면 언뜻 보면 백이 양쪽으로 갈려서 괴로워 보이지만 네. 지금 백은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음에 흙이 어디를 두든 여기는 백이 선수입니다. 막아도 선수고 이쪽을 잡아도 선수죠. 네. 그러면 아래쪽에 흙 한 점 쉽게 잡히지 않습니까? 끊긴 돌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를 아껴둔 것이 붙였을 때에도 분명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박지현 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타겟을 서두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쪽 치중이 좀 더 가볍게 돌을 타게 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박지현 선수는 대놓고 이 우변 쪽에서 돌을 움직이면서 오히려 상대의 이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박지현 선수 우변에서의 타겟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진 선수가 초반부터 크게 집 모양을 그리던 곳에서 이제 박지현 선수가 타겟을 시작한 건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 저곳은 원래가 맛이 일곱, 나빴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유진 선수가 뭐 강렬한 공격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유진 선수의 전략은 이곳을 두텁게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쪽 부근의 어떤 뒷맛을 노리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그래도 좌하 중앙 쪽에 한 수 보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맛이 좀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맛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근의 뒷맛을 통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이것을 두고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는 것도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이 좌측은 완전한 백집으로 굳어져 있다고 하기에는 흙이 좀 억울한 형태입니다. 셋, 넷, 다섯, 돌이 많이는 놓여 있지만 아직도 흙에 여덟, 맛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변의 형태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경기 후반 건설의 검토실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우변의 모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변 쪽에서 패를 하는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쪽을 바로 호구 쳐서 단수 칠 때 맞고 지금 이 형태는 나중에 이곳에 단수 치고 여섯, 막아서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는 한 수를 더 떠서 아예 바로 이곳을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패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내도 다음에 이곳이 항상 백의 권리라고 본다면 이곳의 따낸 수가 그리 강렬하진 않습니다. 뭐 있던 아니면 이곳을 밀던 충분히 백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박지현 선수의 의도입니다. 검토실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네요. 네,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고 있고요. 거의 필연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다른 반발 수단은 잘 보이진 않네요. 끊어갔고요.
네, 일단 이곳을 아니요, 아직도 해요. 두고 이렇게 막는 자세만 나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지? 백도 불만은 없어 보이죠. 안 되나? 싸우면 되는데. 모양이 별로 안 좋은데. 흙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자세는 흙이 하나, 둘, 셋, 공격 실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는수가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그냥 이곳을 늘고 처리하는 것이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꽤 손해이긴 합니다만 뒤쪽에서 백을 살려주고 나서 흙이 다시 한번 손을 빼서 이런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곳을 씌웠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의 흙 모양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귀를 중시하기보다는 변을 중시하는 전략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흙의 고민은 이곳에 백돌이 타게 되면서 동시에 이 중앙 쪽에 흙이 엷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아까워서. 중앙 쪽에 흙이 엷어지게 된다면 이 좌변 쪽의 백진영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다 되고. 일단 우변 쪽에서는 박지현 선수의 타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했는데 검토실에서는 그 패 따냄 이후의 진행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계속 보여주니까 미치겠네. 언제까지 보여줄 거야? 그럼 준비 뭐 좋은 거 안 나오는데 계속 보여주니까 미치겠네. 그러니까. 사실 패가 벌어진 이후의 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늘어주면 어차피 지금 검토실에서도 패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넷, 다섯, 일단 지금까지 흐름 박지현 선수가 조금 우세해 보입니다. 박지현 선수와 이유진 선수 각자 촐기 2회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흙의 진영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백의 자세가 굉장히 잘 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중앙 쪽에 흙이 지금 엷은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마에 있어서 이유진 선수가 고민이 많아지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따내지도 않네요. 네, 지금은 따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따내봤자 항상 이 있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이어줘도 이 두 점 쪽에는 악영향을 미쳐서 과연 득인지 의문이고 또 이렇게 밀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 진행도 박지현 선수가 이렇게 단수 쳐서 나간다면 초. 혹은 이쪽 붙이는 것도 있고 둘, 중앙 쪽의 흙의 자세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가는 수 들어가네요. 이제는 이 중앙 쪽에서 이유진 선수가 뭐 백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두텁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좌측의 백의 모양을 깨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이 바둑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백의 이 세 칸 사이라던가 거듭 설명드리는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노림 그리고 중앙에서의 삭감 그리고 이곳의 백돌도 아직은 좀 엷은 형태죠. 그래서 이 중앙에서 과연 누가 더 두텁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백이 두텁게 처리가 된다면 이쪽 부분의 약점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서 동시에 이 흙의 눈목자 사이로 오히려 백이 찔러 들어가는 식의 바둑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지금 이 중앙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네, 뭐 매우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계속 이제 그쪽으로 뭔가 머리를 내밀고자 하는데 이렇게 호구 칠 거라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수까지는 기분이 좋지만 이제 이쪽에 교환을 시키기도 편해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흙이 느는 자세도 괜찮으면서 동시에 백이 한 번 더 두어도 완벽하게 연결되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아직 붙여서 끊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넷,
이 부분에서 이 붙이고 호치는 교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진 선수의 돌들이 오히려 중앙 쪽으로 강해지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박지현 선수도 이제 이쪽에 처리가 된 이후에 끊는 것을 약간 노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 텐데 아직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쪽에 진행시키는 것이 되게 악수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이유가 어차피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만약 아래쪽을 밀어서 이렇게 나오는 진행이라면 어차피 그냥 나왔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굳이 이곳에 교환을 시켜서 흙의 이 부분을 두텁게 해주는 것이 이득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한 번에 연결되지도 않는 자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지현 선수가 이곳의 교환의 의미를 살리려면 결국은 이곳을 끊는 것을 노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당장 끊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끊어가는 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지금 이곳을 끊어도 둘, 흙이 여기 한 칸 띄어서 항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얇은지 의문인데 오히려 끊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끊어갑니까? 끊기 위해서 붙였네요. 그렇네요. 일단은 이 끊는 수가 돼야지 지금껏 박지현 선수가 선택한 수에 이 체면이 살긴 합니다. 네, 박지현 선수 단박에 끊어갑니다. 제가 이 여자 바둑 리그를 해설하면서 저의 바둑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이 강한 걸 거예요. 그죠? 네, 힘이 굉장히 세요. 네. 어쩔까요? 끊어가는 거 일단은 흙의 약점으로는 보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박지현 선수가 이런 거네요. 일곱. 이제 이유진 선수가 이쪽에서 자세를 잡으면 일단 자세를 잡죠. 이곳은 이 끊는 것을 노리면서 뭔가 타개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제가 100이라면 그래도 이거 붙인 수에 이어서 이렇게 끊는 수까지 안 뒀을 것 같습니다. 안 두는 게 아니라 못 두는 거죠. 떨리나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늘어가면서 이제 우중앙 쪽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현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속기 대국인데요. 네, 과연 우변 어떻게 정리될지 판의 흐름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박지현 선수 과연 이번 대회 연패의 늪을 끊을 수 있을까요? 네, 경기 후반 건설의 검토실입니다.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날 감독과 김윤영 선수 모습이 보였고요.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후반 건설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